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 아이잭입니다. 미국 배당주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 AT&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T에 대한 현황판입니다. 현재 지표를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T&T는 분기별 배당을 하는 기업으로 현재 약 7%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성 모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차입금 및 가치평가는 업계 평균 수준이나 EV/EBIT 멀티플은 약간 고평가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T&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기업의 역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T는 전화기 발명가 알렉산더 그레함 벨이 1877년 설립한 벨 텔레폰 컴퍼니가 전시입니다. 벨 컴퍼니는 미국에서 독점전 사업권자였지만 미국의 반독점 소송에 따라 1983년 분할되어 탄생하였으며 현재 AT&T는 미국의 대표 통신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3강 통신사 구조처럼 미국은 최근 2강 2약에서 3강 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약이었던 스프린트와 티모빌이 합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기업은 버라이존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개 회사 모두 그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벨 텔레폰 컴퍼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1984년도에 분할된 기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우스웨스턴 벨이 강제 분할되었던 기업 중 세 곳을 2006년까지 인수하며 지금의 AT&T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버라이즌의 경우 NYNEX라는 기업에서 2000년 합병으로 버라이존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지금의 모습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티모빌에 인수된 스프린트 역시 일부 사업이 벨의 서부 지역 담당 기업의 피를 이어받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티모빌과 합병된 지금 그 역사 역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T&T의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신사들과 그 사업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알 수 있으며 주요 산업은 통신사업과 미디어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통신사업엔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디어 사업 부분엔 디렉TV, 오너미디어, HBO 맥스 등이 있습니다. 이번엔 AT&T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된 1983년 이후 닷컴 버블까지 기록적인 상승을 합니다. 4.92달러로 시작한 주가는 1999년 58달러의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닷컴 버블 여파로 2002년 20달러까지 폭락하게 됩니다. 이후 주가의 움직임은 미국의 경제 흐름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을 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주가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가 하락하거나 좋지 않을 땐 30달러 이하를 보이는 등 소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주요 경쟁사인 버라이존과 비교할 경우 뒤처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합병 이슈가 있었던 T모빌을 제외하고 가장 오랜 시간 2강 체제를 경쟁한 버라이존과의 흐름을 비교하면 2010년 이후 버라이존의 주가는 100% 상승하였지만 AT&T 주가는 현재 15%밖에 상승하지 못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답은 지난 10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의 순이익률을 보면 2015년까지는 AT&T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턴 버라이즌에 역전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던 주가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실적 차이가 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리한 M&A를 이유로 둘 수 있습니다. AT&T에서 13년이나 CEO를 한 랜달 스타펜슨의 경력은 말년에 무리한 인수합병 두 건으로 정리됩니다. 먼저 2015년 위성방송 사업자 디렉TV를 485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수를 한 번 더 하는데요. 2018년 디렉TV보다 더 비싼 타임워너, 지금의 워너미디어를 860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통신 회사였던 AT&T는 종합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회사로 변신합니다. 그럼 왜 무리한 M&A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과도한 차입금 때문입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총 150조 원에 달하는 인수합병을 한 AT&T의 차입금은 2010년과 비교하면 2018년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주요 인수합병이 있었던 2015년과 2018년 대출 잔액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수한 신사업이 잘 진행되면 큰 무리가 없지만 두 건의 인수합병 모두 예상과 다른 부진한 실적을 보이며 결국 증가된 차입금의 이자가 부담이 됩니다. 사실 버라이즌도 지난 10년간 인수합병을 해왔습니다. 대형 M&A로는 이동통신 사업을 기존 파트너 보다폰과 함께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지분 매입을 통해
100% 자회사로 만들며 내실다지기를 합니다. 그리고 AT&T에 비하면 두 건의 소규모 M&A를 진행합니다. 야후와 AOL의 인수합병입니다. 하지만 AOL과 야후의 인수는 그닥 성공적이지 못하여 비용 처리를 하는데요. 그래도 애초에 AT&T의 디렉트리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수하였고 일회성 비용도 기업 자체에 덜 부담이 되는 수준이기에 AT&T보다 선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종료된 5G 주파수 경매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주파수 대가 지불을 위해 AT&T는 140억 달러의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니 대출 위에 또 대출을 받게 되네요. 그럼 AT&T는 악재만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과 배당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차입금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3년간 피나는 노력을 통해 180억 달러에서 약 30억 달러 감소한 15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역사적 저점인 금리를 활용하여 기존 대출을 갈아타며 가중평균 금리를 4.3에서 4.1로 0.2% 낮추었습니다. 0.2%가 별로 안 커 보이겠지만 차입금이 워낙 큰 AT&T로서는 연평균 약 3억 달러, 우리 돈 3,300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2020년 3분기 자료이며 최근 4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3분기보다 약 3억 달러를 더 상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난 3년간 총 33억 달러를 상환하였고 심지어 상환한 33억 달러에 4% 이자만 적용하여도 연 1.3억 달러, 우리 돈 1,500억 원의 이자를 이미 아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대출 조정 및 상환이 왜 중요하냐? 결국 배당에 있습니다. AT&T는 1983년 분할 이후 지금까지 36년 동안 매년 배당을 해왔고 또 배당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분기별 배당금 변화만 봐도 계속해서 일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당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배당을 줄이거나 안 하는 다른 기업들이 급증한 2020년에 비하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꾸준히 배당도 하고 인상도 하는 기업으로선 배당을 하기 위해선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출금의 감소는 여분의 현금 흐름을 뜻하니 더욱 안전적인 배당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약 7%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AT&T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버라이즌에 비해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최근 1년 주가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확실합니다. 하지만 최근 바뀐 CEO는 공격적인 인수합병보다 내실을 보강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구조 조정과 차익분 조정을 통해 매력적인 기업이 된다면 주가 상승도 노려볼 기회가 충분하며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온라인 스트리밍, HBO Max의 성공 가도에 따라 더 큰 수익과 주가 상승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AT&T에 대한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편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분석을 통해 AT&T의 배당 안정성과 기대 수익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